다음 날 아침 연주는 첫 차를 타고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서울역에는 하은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딸을 보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 하은이가 달려와 연주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응, 이제 괜찮아.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은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인터넷으로 찾아봤는데 여성회관에서 무료 법률 상담을 해준대요. 오늘 오후에 예약했어요. 그래. 고마워, 하은아. 오후 2시 모녀는 여성회관을 찾았습니다. 상담실에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영 변호사입니다. 어떤 일로 오셨나요? 연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30년 결혼 생활, 남편의 사업 실패, 자신의 헌신, 그리고 어제 목격한 충격적인 진실. 김 변호사는 진지하게 듣고 메모했습니다. 우선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충분히 승소 가능성이 높은 케이스예요. 정말요? 네. 30년 결혼 생활에서 남편분이 불륜을 저지르고 혼외자까지 있다면 이혼 사유로서 명백합니다. 그리고 위자료도 청구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직접 번 돈이 따로 없는데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김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주부로서 가정을 돌보고 남편 사업을 지원한 것도 법적으로 기여한 겁니다. 특히 변호사가 연주가 가져온 낡은 가계부를 펼쳐봤습니다. 이 가계부 정말 중요한 증거예요. 30년간 남편 사업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명확하게 보여주잖아요. 이게 증거가 되나요? 당연하죠. 매달 수입과 지출을 기록하고 남편 사업 자금으로 얼마를 입금했는지 다 나와 있어요. 이것만 있어도 재산 분할에서 유리합니다. 연주는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습니다. 재산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의 50%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남편분 사업체 가치, 부동산, 예금 등을 모두 포함해서요. 그런데 남편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도 있다고 협박했어요. 김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사실을 말하는 건 명예훼손이 아닙니다. 오히려 남편분이 불륜으로 위자료를 물어야 하는 상황이에요. 상담이 끝나고 나오는 길, 연주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싸우자. 당당하게 싸우자. 그날 저녁 민석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받았습니다. 여보, 제발 얘기 좀 하자. 내가 잘못했어. 얘기할 것 없어요. 이혼 소송 준비하세요. 뭐? 이혼 소송? 네. 내일 변호사 선임하고 정식으로 소송 제기할 겁니다. 여보, 진정해. 우리 합에 이혼하자. 조용히 끝내자. 싫어요. 그럼 재산 분할은 포기해줘. 당신이 번 돈은 없잖아. 연주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30년 동안 제가 번 돈이 모두 당신 사업에 들어갔어요. 가계부에 다 기록되어 있고요. 법적으로 재산의 50%를 청구할 권리가 있대요. 뭐? 민석의 목소리가 당황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리고 위자료도 청구할 겁니다. 3년간 불륜에 혼외자까지 있으니 충분한 사유가 되겠죠? 여보, 제발. 사업하는 사람한테 이건 치명적이야. 소문나면 그건 당신이 생각할 문제예요. 함부로 소문내고 다니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도 있어. 사실을 말하는 건 명예훼손이 아니래요. 변호사한테 확인했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은이 생활비, 등록금 당신이 댔다고 압박하지 마세요. 그건 아버지로서 당연한 의무예요. 여보, 더 이상 여보라고 부르지 마세요. 법정에서 봐요.
연주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2024년 7월 정식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민석 측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합의를 원하신다면 연락 주세요. 하지만 연주는 거절했습니다. 합의는 곧 타협을 의미했고 타협은 자신의 30년을 싸게 파는 것 같았습니다.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30년간의 가계부. 매달 얼마를 벌고 얼마를 남편 사업에 투자했는지 명확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둘째, 남편의 카드 사용 내역. 유아용품, 산부인과 소아과, 불륜의 증거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셋째, 이현우가 보낸 사과 편지. 어느 날 이현우에게서 등기 우편이 왔습니다. 형님께 정말 죄송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민석 씨가 이혼하셨다고 해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준우를 임신하고 나서야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형님의 30년 헌신을 생각하면 제가 정말 큰 죄를 지은 것 같습니다. 용서를 구할 자격도 없지만 이 편지를 씁니다. 준우는 제가 책임지고 키우겠습니다. 형님께 더 이상 상처를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현우 올림. 이 편지도 중요한 증거였습니다. 민석이 이현우에게 이혼했다고 거짓말했다는 증거. 넷째, 남편과 이현우가 함께 찍은 사진들. SNS에서 찾아냈습니다. 이현우의 계정은 비공개였지만 공통 친구를 통해 일부 사진을 확보했습니다. 다섯째, 아이 김준우의 출생신고 사실. 주민센터에서 확인했습니다. 아버지란에 김민석, 어머니란에 이현우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8월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며느리, 그만해. 남자들이 다 그런 거 아니야? 실수할 수도 있는 거지. 어머님 30년 결혼 생활에서 3년간 이중 생활을 한 게 단순 실수인가요? 그래도 이혼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 아이도 있고. 하은이 생각해서라도. 하은이가 오히려 이혼하라고 했어요. 뭐? 그 애가 감히. 어머님, 저도 이제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61세인데 남은 인생을 거짓말쟁이와 함께 살 수는 없어요. 이제 와서 이혼하면 넌 뭘로 사니? 나이도 있는데. 재산 분할 받으면 충분히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일할 수도 있고요. 참나. 고집불통이네. 민석이가 불쌍해서 어떡해. 아드님이 불쌍한 게 아니라 30년 헌신한 며느리가 불쌍한 거예요. 연주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9월 첫 번째 법정 심리가 있었습니다. 법정에 들어서는 순간 다리가 떨렸습니다. 61년 인생에서 법정에 와본 건 처음이었습니다. 건너편에 민석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변호사,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원고 측 주장을 들어보겠습니다. 김지영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원고 시연주는 피고 김민석과 1994년 결혼하여 30년간 혼인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 기간 동안 원고는 피고의 사업 실패에도 불구하고 여러 직업을 가지며 헌신적으로 내조했습니다. 변호사가 가계부를 제출했습니다. 이 가계부는 30년간 원고가 얼마나 피고의 사업에 기여했는지 보여줍니다. 매달 수입의 대부분을 피고 사업 자금으로 입금했고 그 총액은 약 3억 원에 달합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2021년부터 이현우 씨와 불륜 관계를 맺었고 2022년 8월에는 혼외자까지 출산했습니다. 이는 혼인관계 파탄의 명백한 사유입니다. 피고 측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피고는 원고와 이미 별거 상태였고 감정적으로도 멀어진 상태였습니다. 이현우 씨와의 관계는 그 이후에 시작된 것입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연주와 민석은 별거한 적이 없었습니다. 김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피고의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원고와 피고는 2021년까지 함께 살았고 피고가 지방으로 내려간 것은 사업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에도 정기적으로 서울에 올라와 원고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휴대폰 통화 기록이 이를 증명합니다. 첫 번째 심리는 이 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법정을 나서며 민석이 다가왔습니다. 여보, 아직 늦지 않았어. 합의하자. 싫어요. 법정에서 끝까지 갑니다. 정말 이렇게 하고 싶어? 당신이 선택한 거예요. 30년 헌신을 배신한 건 당신이고 거짓말한 것도 당신이에요. 연주는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10월, 11월, 12월. 법정 공방이 계속되었습니다. 하은이는 방학 내내 어머니를 도왔습니다. 증거를 정리하고 변호사와 미팅하고 어머니를 법정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엄마, 힘들지 않아요? 응, 괜찮아. 오히려 이렇게 싸우는 게 후련해. 2025년 봄 마지막 심리가 다가왔습니다. 2025년 6월 10일 화요일, 최종 판결의 날이었습니다. 연주는 새벽부터 일어나 옷을 차려입었습니다. 단정한 검은색 정장. 30년 만에 처음 사본 새 옷이었습니다. 엄마, 오늘 꼭 이길 거예요. 하은이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응, 고마워 하은아. 내가 있어서 엄마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법정 복도에는 민석과 그의 변호사, 그리고 시어머니까지 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연주를 보며 혀를 찼습니다. 쯧쯧, 끝까지 고집을 부리네. 연주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지금부터 2024가단 12만 3,456호 이혼 청구 사건의 최종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펼쳤습니다. 연주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먼저 이혼 청구에 대해 판단하겠습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피고 김민석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약 3년간 이현우 씨와 지속적인 불륜관계를 유지했고 2022년 8월에는 혼외자 김준우를 출산하게 했습니다. 이는 민법 제840조 제1호에 규정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에 해당하며 혼인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원고 시연주의 이혼 청구를 인용합니다. 연주는 눈물이 났습니다. 하은이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판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재산 분할에 대해 판단하겠습니다. 원고는 1994년 결혼 이후 30년간 피고의 여러 차례 사업 실패에도 불구하고 헌신적으로 내조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가계부에 따르면 원고는 새벽 배송, 식당, 설거지, 마트 계산원, 모텔 청소 등 여러 직업을 가지며 벌어들인 수입의 대부분을 피고의 사업자금으로 제공했습니다. 그 총액은 약 3억 원에 달하며 이는 피고의 현재 사업 성공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건너편에서 민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또한 원고는 30년간 가정을 돌보고 자녀를 양육하며 피고가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인정되는 기여입니다. 피고는 원고가 직접 사업을 한 것이 아니므로 재산 형성에 기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주부로서의 내조와 경제적 지원은 재산 형성의 중요한 요소이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넘겼습니다. 따라서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에 대해 원고의 기여도를 50%로 인정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재산 분할을 하여야 합니다. 첫째,
피고 명의의 아파트 15층 1502호씨가 6억 원의 50%, 즉 3억 원. 둘째, 피고 명의의 사업체 산업지분 가치평가액 8억 원의 50%, 즉 4억 원. 셋째, 피고 명의의 예금 및 적금 합계 2억 원의 50%, 즉 1억 원. 총 재산분할 금액은 8억 원으로 결정합니다. 방청석에서 작은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은이가 어머니의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판사가 계속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자료에 대해 판단하겠습니다. 피고는 3년간 지속적으로 불륜 관계를 유지하고 혼외자까지 출산했으며 원고에게 이를 철저히 숨겼습니다. 더욱이 불륜 상대 이현우 씨에게 이혼했다고 거짓말하여 관계를 시작한 점, 30년간 헌신한 원고에게 합의 이혼을 요구하며 재산분할 포기를 압박한 점을 고려할 때 이는 원고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안긴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판결을 마치겠습니다. 탕, 판사가 망치를 내리쳤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연주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30년의 무게가 한순간에 쏟아져 내렸습니다. 하은이가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 엄마 해냈어요. 정말 해냈어요. 김지영 변호사도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정말 훌륭하게 싸우셨어요.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덕분이에요. 건너편에서 민석은 허탈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뭐라고 따지고 있었지만 민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법정을 나서며 연주는 마지막으로 민석을 돌아봤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사람, 이제는 남이 된 사람. 민석도 연주를 바라봤습니다. 여보, 아니 연주 씨, 내가 정말 미안해. 연주는 잠시 멈춰섰습니다. 저도 미안해요. 30년을 그렇게 살게 해서 당신한테가 아니라 저 자신한테. 무슨 뜻이야? 저는 당신의 꿈을 위해 살았어요. 당신의 성공을 위해 제 인생을 포기했죠. 하지만 이제 깨달았어요. 저도 제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걸. 61세가 늦은 나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니더라고요. 이제부터가 진짜 제 인생이에요. 연주는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법원 입구를 나서자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따뜻한 6월의 햇살. 엄마, 이제 뭐 하고 싶어요? 하은이가 물었습니다. 카페를 차리고 싶어. 작은 카페. 카페요? 응. 커피도 배우고 사람들도 만나고 나처럼 힘든 일을 겪은 사람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어. 좋아요. 제가 도와줄게요. 고마워, 하은아. 2025년 9월 서울 마포구 작은 골목 15평짜리 카페가 문을 열었습니다. 연준의 카페 간판은 소박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연주가 직접 고른 원목 테이블, 편안한 의자, 벽에는 초록색 식물들. 재산분할로 받은 8억 원 중 2억을 카페 창업에 투자했습니다. 나머지는 하은이 미래를 위해 그리고 자신의 노후를 위해 저축했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단골 손님 정숙 씨가 들어왔습니다. 60대 후반의 여성. 네, 금방 준비할게요. 연주는 커피를 내리면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정말 커피를 내리고 있구나. 61세에 새로운 일을 배우고 있구나. 처음에는 서툴렀습니다. 커피 머신 다루는 법도 몰랐고 원두 종류도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매일 유튜브를 보고 바리스타 학원도 다녔습니다. 2개월 동안 바리스타 2급 자격증도 땄습니다. 사장님, 커피 맛이 점점 좋아지네요. 감사합니다.
손님들의 한마디 한마디가 30년 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성취감을 주었습니다. 어느 날 비슷한 처지의 여성이 찾아왔습니다. 저 사장님이 이혼 소송으로 승소하셨다고 들었어요.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앉으세요. 저도 남편 불륜 때문에 힘든데 어떻게 용기를 내셨어요? 저는 55세인데 이혼하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연주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도 61세에 시작했어요. 늦지 않았어요. 하지만 힘드시죠? 저도 그랬어요. 30년을 헌신했는데 배신당했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여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싸워야 해요. 당당하게. 법은 우리 편이에요. 30년 헌신은 법적으로 인정받아요. 정말 제가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제가 상담받았던 변호사 연락처 드릴게요. 그날 이후 비슷한 처지의 여성들이 하나둘 카페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혼을 고민하는 여성, 가정폭력으로 힘든 여성,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싶은 여성들. 연주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자신의 경험을 나눠주었습니다. 연준의 카페는 단순한 커피숍이 아니라 서로를 위로하고 지지하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2025년 11월, 하은이가 방학을 맞아 카페에서 일했습니다. 엄마, 오늘 손님이 정말 많았어요. 그러게. 요즘 단골들이 많이 늘었어. 엄마 표정이 정말 밝아졌어요. 예전에는 항상 어딘가 지쳐 보였는데 지금은 진짜 행복해 보여요. 연주는 딸을 바라봤습니다. 너 덕분이야, 하은아. 내가 지지해줘서 엄마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당연한 거죠. 엄마가 30년 동안 저를 위해 희생하셨잖아요. 이제는 엄마가 행복하실 차례예요. 고마워. 그날 저녁 카페 문을 닫고 정리를 하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김지영 변호사였습니다. 사장님, 잘 지내시죠? 네, 변호사님.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상담하는 분들이 사장님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었다고 해서요. 혹시 법률 강연회에서 경험담을 나눠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요? 네. 61세에 이혼 소송으로 승소하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이야기가 많은 분들께 희망이 될 것 같아서요. 연주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좋아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하겠습니다. 12월 어느 토요일, 여성회관 강당에는 5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대부분 중장년 여성들이었습니다. 연주가 단상에 올라갔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연주입니다. 올해 61세이고요.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30년 전 28배 나이에 결혼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릴 거라고 믿었죠. 연주는 자신의 이야기를 천천히 풀어놓았습니다. 남편의 여러 번 사업 실패, 자신의 헌신, 새벽 배송부터 모텔 청소까지 했던 일들, 그리고 61세에 발견한 남편의 배신. 처음에는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30년이 모였나 싶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법정 투쟁, 승소, 그리고 카페 창업까지 61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늦은 나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니더라고요. 연주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여러분,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60세든 70세든 새로운 시작은 가능해요. 그리고 30년 헌신은 법적으로 인정받습니다. 우리는 당당하게
우리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요. 청중석에서 한 여성이 손을 들었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이혼 후에 외롭지는 않으세요? 연주가 미소 지었습니다. 외롭기보다는 자유로워요. 30년 동안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어머니로만 살았어요. 이제는 시연주로 살고 있습니다. 저 자신으로. 또 다른 여성이 물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불안하지는 않으세요? 재산 분할을 받았고 카페 수입도 있어서 괜찮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일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해요. 61세에도 새로운 일을 배우고 손님들을 만나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어요. 강연이 끝난 후 여러 사람들이 다가와 손을 잡았습니다. 용기를 얻었어요. 저도 이혼 소송을 시작할 거예요. 61세에도 가능하다는 게 희망이 되네요. 연주는 그들 하나하나와 악수를 나눴습니다. 어느 날 민석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연우와 결혼했지만 사업은 점점 기울고 있다고 했습니다. 재산 분할로 회사 지분의 절반을 넘겨주면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 그리고 이연우와의 관계도 틀어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엄마 아빠 소식 들었어요? 하은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마음이 안 좋으세요? 연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전혀. 이제는 남이야. 그 사람이 어떻게 살든 상관없어. 그래도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30년은 과거야. 지금이 중요해. 그리고 미래도. 연주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꽃이 만개한 거리. 나는 지금이 행복해. 정말로. 붉게 물든 단풍잎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연주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61세에 시작한 새로운 인생. 후회하지 않아. 아니, 오히려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을 살고 있어. 핸드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김지영 변호사였습니다. 사장님, 다음 주 여성인권 세미나에서 기조연설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61세의 각성 마이너스 늦은 나이는 없다라는 주제로요. 연주는 미소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좋아요. 기꺼이 하겠습니다.